마이크는 우리 안 하든가? 없지? 자, 오늘 우리 협회 미디어 아카데미 8회차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이 마지막 행사입니다. 마지막 행사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배밀 장식할 마지막 연자로는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임지준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따뜻한 치과병원 현재 대표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을 역임 중에 계시고요. 오늘 사실 이게 이제 그 초고령 사회에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장님께서 아마 우리나라 이 고령자들의 구강보건에서부터 정책적인 측면까지 조명하는 여러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익 있게 한번 들으시고 가능하면 기사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행사 시작 전에 단체 사진 먼저 한번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또 여기 기자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부쩍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식사 전이라는 게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주제는 초고령 사회 노인 건강과 돌봄을 위한 건강관리 중요성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5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건강장소 실대 실천 원칙 해가지고 치아 튼튼부터 7가지 라임을 맞춰서 발표를 했는데, 거의 첫 번째가 치아 튼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한 30년 전부터 이제 주로 치매 장애인 쪽 치과 진료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돌봄 쪽에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뭐 영양 쪽이라든가 먹는 것 쪽으로는 많이 이제 불러가지고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서 말씀드리는 게 항상 3가지 먹어야 산다부터 3가지 산다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먹어야 산다, 이거는 뭐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왜 이제 구강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드리면서 이제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수영 총님과 같이 25년 정도 지금 장애인 쪽 일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라고. 거기서는 이제 주로 발달 장애나 장애애들 한 4년 전까지는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음악 쪽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음악회를 가고 그랬는데, 한 4년 전부터는 갑자기 미술 쪽에, 인사동 쪽에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애애들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뭔지 다 아시죠? 기자님들이니까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여사님 직업이 바뀌어서 그래요. 4년 전에 여사님은 이제 음악 하셨었고, 그 다음에 바로 전 여사님은 미술 하셨어가지고 돈이 흐름이 쫙 바뀌더라고요. 기업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사님은 음악 하셨지만 요리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양 쪽에서 아주 지금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아마 첫 번째 기사 나간 것도 요리로 나가셨을 거예요. 식약 처정하고 그래서 요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내년에 또 뭔가 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먹는 것 쪽이라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여 년 전 주로 장애인 쪽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보신 머리도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그랬는데 장애인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누가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지고 저희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매 쪽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뭉쳐야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장애인 쪽 일할 때 장애인이 진료가 필요하다는 걸 치과 의사가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주는데, 장애인이 진료가 필요한 걸 장애인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치과 의사 외에서 이제 들어주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치매 쪽 문제들 풀어나간 핵심이 됐던 게 이제 치과 외의 분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30년간 돌봄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돌봄은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하게, 그렇지만 돌봄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큰 돌봄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30년간 느낀 결론이었죠. 그래서 돌봄 때 만난 무수히 많은 단체분들하고 이제 돌봄에 안 들어가는 돌봄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이고요. 이거 자체는 2050년까지 건강수명을 80세를 만들어보자. 이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2, 3분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질병을 줄이고 요양을 늦추고 건강을 늘리는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 단체장들을 작년 말부터 만나고 다녔고요. 여기 우리 대통령 주치 박상민 의원도, 박상민 그 교수님도 그래서 다 참여하시는 몇십 개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5월달에 비전 선포식을 했고 거기에 이제 발표한 7대 실천 원칙이 이제 치아 튼튼부터 쫙 내려갔고 마지막에 습관 쭉쭉에 흡연 노노에서 그 다음에 음주는 제가 노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주는 소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7대 원칙 발표했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정책 예박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여야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인데 그때 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저기 그 지지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지 선언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양쪽 다 지지 선언이 안 되는 쪽만 해서 저렇게 협약은 아마 민주당이랑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제일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직역 15개의 건강, 의료, 보건, 복지 모든 체육까지 포함한 직역이 다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여당 그다음에 그 원래 장관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때 장관님이 그 행사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 초기라. 그다음에 건강증진국장님, 건보이사장님이 건강수명 5080을 목표로 해서 각자의 약속을 하나씩 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하려면 궁극적인 목적은 딱 이겁니다. 격차 해소. 저는 건강수명 격차를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지역별 격차. 과천이 74.2세인데 부산 영도가 꼴등이 64.8세고 올해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발표된 건 전남 해남 63.8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10.5세 정도의 격차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별 격차 8세가 넘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은 84세인데 건강 수명은 올해 발표된 건 69.8세. 그래서 약 13년에서 14년 정도 차이. 이 격차를 없애자는 게 저희 건강 수명 5080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건강 수명의 지금 69.8세를 전국 어디서나 80세를 만들자. 그래서 건강 수명 10년 연장, 그다음에 건강 수명 격차를 50%로 줄이자. 10년이면 5년, 8년이면 4년으로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의료비와 요양기관을 줄여보자. 이런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단체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유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없어 보여가지고 저랑 같이 일을 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해서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몇백 명이 모여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각 직역별로 토론회가 펼쳐지고 내년 9월에 그거에서 건강수명 10대 정책을 발표해서 국가에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건강수명 5080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행복 여러 가지 있지만 돈으로만 따진다면 다 아시다시피 건강수명 1년에 대해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당장에는 뭐 돌봄 비용으로 보면 국가에서 건강 장기요양이 들어가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하고요. 본인 부담이 한 1천만 원. 그다음에 경제생활 따지면 4천만 원 정도가 1년에 보통 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년 더 건강하게 산다면 돈을 얼마 쓸게 물어보면 그게 보통은 건강 그 1인당 국민소득 1배에서 3배라고 하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5천만 원만 계산해도 저희가 미래 가치로 보면 건강수명 1년이 늘어나면 2,000조에서 2,500조 정도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수명 1년 가치가 2,000조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거라 돌봄 들어가는 걸 1년 늦춘다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모르셨을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치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돈 얘기를 자꾸 해서 얘기하는데 치아 한 개당 가치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거 처음 들으셨을 텐데 이거 치아 한 개당 가치는 대략 그 3만 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3만 달러인데 3만 달러면은 요새 달러가 올라가지고 치아 한 개당 4,500만 원 정도. 그러면 치아가 28개인 건 다 아실 거고 그럼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한 8억에서 12억 정도 아까 2 할 때 그걸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를 이제 이따 계산해 보면 이제 대략 나오는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치약이고 제일 많이 팔리는 치약이고 값이 싼 치약이 2080인데 2080이 어떤 건지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어떤 거죠? 저 80 뭐 2080. 예. 그 숫자에 예, 의미. 20세부터 80세까지? 그렇죠. 예, 여기도 제일 엘리트인데 모이셔서 저희는 이제
답을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이제 잘 모르셔가지고 20세를 80세까지. 예. 근데 이 치과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치아 개수 20개가 무너지면 치매도 2배로 늘어나고 20개가 무너지면 건강수명이 10년이 짧아지고 치아 개수가 총 28개 있는데 사랑니 빼고 20개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보건 정책이 성공한 게 8020 프로젝트예요.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보존하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창피하니까 208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로댕이 오뎅 되고 덴뿌라 된 것처럼 이제 2080 이제 그 덴뿌라 정도로 생각하시고 일본에서는 8020 프로젝트를 40년 전에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거를 꼭 성공시키겠다. 일본 보건에서도 가장 큰 성공 정책이 8020 프로젝트고 일본은 예상보다 5년 빠르게 5년에서 6년 정도 빠르게 2016년도에 성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2016년도에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그 50% 이상이 다 치아 20개를 가진 그런 상태가 된 정도로 이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이제 발표한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요거만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333 법칙 요거는 다 아시겠죠, 그렇죠? 333 법칙은 뭘까요? 요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333 예, 컨소모 하루에 3번 예, 3분 이내 그렇죠. 그다음에 3분 이내에 3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일제 시대부터 계속 내려온 333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30몇 년 전에 이제 생화학 선생님이 근데 그게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너네만 알고 있고 괜히 얘기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헷갈리니까 얘기는 하지 말고 그 333이 왜 잘못된지를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절대 외부에 크게 알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우선 첫 번째가 3분 이내 밥을 먹고 3분 이내 양치질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3분 이내 이유는 pH 뭐 그럼 들어오셔서 스테판 커브 해가지고 3분째쯤 그 제일 유해한 환경 산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일 나쁜 환경이 되니까 그 3분이 되기 전에 가서 양치질을 빨리 해라. 그게 이제 그 3분 이내 이유거든요. 근데 그럼 3분 이내 이유가 그런데 그러면 3분이 밥을 먹고부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밥을 일 때문에 늘 빨리 먹는데 한 5분 정도 먹고 근데 보통은 이따 식사하시면 한 30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분에서 저리 멀리 갔고 유럽 같은 데 갔더니 한 2시간 먹더라고요, 밥을. 2시간을 먹으면 밥이 들어가자마자 3분 이내인데 3분은 저 멀리 가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분 이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양치질 할 필요가 없네. 이제 다 포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에게 그럼 희망이 없냐? 희망은 뭐냐면 미국 치료학회에서 이렇게 봤더니 치아를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얘네가 다시 치아가 나빠질 정도로 해로운 환경에 가는 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있어야 이제 다시 이제 치아가 나빠지는 환경으로 간 거예요. 깨끗하게 닦았을 때. 그럼 이제 우리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 양치는 3일에 한 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돌봄이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일본에서 구강 관리를 해줬더니 폐렴이 3분의 1로 줄는 게 다 그런 제대로 했을 때 근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으니까 3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3번 대한민국만 하라 그래요. 하루에 3번 하라는 나라는 없어요. 다 보면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 하루에 3번도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하루에 우리 진짜 깨끗하게 다시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시간이 3분. 혹시 여기 전동칫솔 쓰시는 분 있나요? 네. 전동칫솔 몇 분에 혹시 세팅되는지 30초. 좀 싼 거 쓰시는 전동칫솔을 이렇게 되게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전동칫솔을 쓰는 게 좋나요? 예? 2분 맞습니다. 비싼 칫솔 쓰시는 거예요. 전동칫솔 중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오라이비라든가 뭐 필립스의 그 아주 몇십만 번 회전하고 비싼 칫솔이 2분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동칫솔 쓰실 때 제발 부탁드리는 건 전동칫솔은 류마티스 환자용으로 처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치아와 잇몸 사이 그거를 파내는 거를 잘 못하니까 당신은 갖다만 대주세요. 갖다만 대주시고 하는 게 전동칫솔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전동칫솔은 미국에서도 치주하시는 분들이 다 전동칫솔 더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전동칫솔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격이 급해가 전동칫솔 갖다만 대주는 게 전동칫솔인데 이걸 갖고 양치질을 하세요. 그러니까 치아는 더 파이고 아 전동칫솔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동칫솔은 갖다만 대준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좋은 것들은 2분에 세팅돼 있어요. 몇십만 번 회전하는 것들 다. 그러면 그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몇십만 번 회전해졌을 때 2분인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닌 우리 손으로 양치질을 한다면 최소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닦았는데 3분에 절대 못 닦아요. 전동칫솔이 그 좋은 전동칫솔이 2분이라는 거는 그래서 3분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를 정리를 하면 이런 뭐 스테판 커브에서 3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pH가 떨어지니까 그 전에 닦아라. 밥을 2시간 먹는데 어떻게 닦아? 그 다음에 여기 치아면에서 그러면 하루 3번 보니까 이틀에서 3일에 한 번만 닦아도 잘만 닦으면 괜찮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33은 틀리고 정리를 하면 양치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닦아주면 되고 가장 편한 시간에 오래. 이게 사실은 양치질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실은 갑자기 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저는 20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갑자기 우리는 333 열심히 잘 정리가 됐는데 그게 이제 어긋나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뭐 밖에 기사라든가 그런 거 내주시지 않는 게 좀 네, 절대 내주시지 말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럼 양치질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따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양치질의 무기는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아는 거 칫솔하고 치약. 그러면 칫솔은 어떤 칫솔 쓰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아마 그 싼 칫솔 쓰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 칫솔은 그 양치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30살만 넘어가면 치아면은 닦을 필요가 없어요. 치아면은 오이 하나 먹어도 되고 물 한 번 먹어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도 뭐 그게 뭐 충치가 생긴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상한 거니까 다른 대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치질이랑 다른 건 없고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거를 음식물에 낀 거 빼내는 게 양치질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칫솔은 항상 뭔가 큰 거 써야지 이렇게 양치질한 것 같다 느낌이 좋다는데 무조건 작은 걸 쓰셔요. 그래서 그거 작은 게 모르니까 소화 칫솔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첨단 칫솔이라 아주 끝에 뾰족한 거 유럽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칫솔도 손으로 이렇게 펜 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빼내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칫솔 쓰셔야 되고 큰 칫솔은 어디다 쓰셔야 되죠? 큰 칫솔 시원하게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거는 혀 닦는 이게 운동화 빠는데 운동화 빨고 그다음에 세면대에서도 또 이게 잘 쓰이게 세면대에서 이제 많이 그래서 그런데 주로 이제 많이 쓰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큰 칫솔은 치약은 이거 뭐 의료 기자님이시니까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제가 이거 말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치약은 약이 절대 아니에요. 거의 뭐 파스급이잖아요. 일반 의약품인 거도 뭐 있나 한계가. 그래서 치약은 항상 어떤 치약을 써야 되냐 물어보면은 사실 치약은 의미는 없어요. 이게 예전에 광고 때문에 치약이 시작된 거지. 치약이 양치질을 물리적으로 파내는 거지. 절대 치약은 약도 아니고 이걸 갖고 이러면 제가 또 이제 약간 곤란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걸로 하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치약은 사실은 없어도 되지만 만약에 쓴다면 골라야 될 기준 전 2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치약은 우선은 싼 거 쓰라고 하고요. 제일 뭐 추석에 이제 선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쓰면 되는데 2가지. 첫 번째는 나는 왠지 모르게 이가 시리더라. 이가 시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약 쓸 때 그냥 시린자 들어간 치약들이 많아요. 시린메드, 시린F, 시린이 치약에서 제일 비싼 게 아마 센소다인. 그래서 그 계열의 치약을 싼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치약에 세마제라고 빡빡 저걸 닦아내야 되니까 세마제가 어떤 거 일반 치약은 돌 모양이라면 고기는 모래 같아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치아를 손상시키는 게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질소와 관련된 어떤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치아를 그 약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시린 증상을 약간 만회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치아를 고를 때 내가 뭔가 시린 증상이 있다.
그런 것도 없고 충치도 안 걸린다 그러면 무조건 싼 치약. 그다음에 실인 증상이 있다 그러면 실인자 들어가는 것 중에 싼 치약. 그런데 하나 더 마지막 하나는 자기가 나이가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이게 그냥 젊은 척하면서 충치가 많이 생기더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어떤 치약을 써야 되냐면 그때 불소 치약을 쓰시. 요즘 많이 나오죠. 고농도 불소 치약, 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불소 함유량이 많은 치약. 그 이유는 뭐냐면 불소는 아직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아의 결정, 하이드록시 어파타이트 뭐 유식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정간의 힘을 불소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충치균들이 단단한 걸 어차피 못 먹고 부드러운 살을 먹는 거거든요. 단단한 걸 뚫고 들어가는 거를 훨씬 더 막아주는 게 불소예요. 그러니까 불소 치약을,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충치가 생긴다 그러면 불소가 든 치약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불소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암 걸리나? 그렇게 쓰시면 불소 치약 쓰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쓰시면 돼요. 그냥 치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불소 치약이 이렇게 사실은 논란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치약 양치하는 거 정도는 절대 해롭지가 않으니까 꼭 불소 치약을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는 또 복잡하잖아요. 두 개만 있어도 복잡한데 더 단순화하자면 고농도 불소 치약 요즘 많이 이제 광고가 되고 나오는데 내가 그럼 이가 실인데도 그 치약을 써도 될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소가 치아와의 간격을 줄여줘가지고 거기 보호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실인 것도 결국 그 틈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면 신경이나 이런 게 느껴져서 실인 거거든요. 불소 치약도 똑같이 실인 거에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치약을 정리하면 아무 내가 별로 크게 치과 문제 없다? 치약을 안 써도 되고 싼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헷갈린다면 불소 치약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좀 구별을 하겠다 그러면 세 맛에 조금이라도 얇은 시린이 치약을 쓰면 되는 거고 시린게 심하면 아니면 충치가 있다 그러면 불소 치약을 쓰면 되는데 그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불소 치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기를 갖고 이제 양치질하는 것만 정리하면 치솔은 작은 거 무조건 소화치솔 쓰시면 되고 치약은 나의 증상에 맞춰서 잡고 아까 보면 양치질은 하루에 3번 의미 없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 다음에 5분 이상 그렇게 닦으면 되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20년 전부터 얘기한 건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는 뉴스데스크라고 이렇게 MBC에서 했는데 그래서 아침 점심은 그렇게 오래 닦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절대 칫솔을 갖고 목욕탕에서 닦으시는 분들은 제가 평균 재봤어요. 27초 3분 닦는다는 분들이 절대 목욕탕에서 거품 물면서 오래 못 닦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치질을 한번 제대로 하는 거는 무조건 칫솔에 치약은 아주 조금만 묻히던가 안 묻히던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찝찝하면 조금만 묻혀서 그걸 갖고 저는 뉴스데스크 9시 시작할 때 해서 스포츠 뉴스 볼 때까지 닦으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 진짜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시간이 유일하게 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10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그래서 유튜브 켜놓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면서 자기가 왜냐하면 양치질하는 법 뒤에 나오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라도 닦으라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그래서 양치질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치질로 치태 제거하는 거를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런데 그래도 밖에 사회생활 하니까 그냥 아침 점심은 식사하고는 1초 만에 그냥 꼬치꼬리만 떼는 정도. 근데 한 번은 무조건 10분 이상씩 오래 닦는 거를 실천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건강 수명이 이제 한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저희가 치태 제거와 양치질을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필요 없으시고 근데 이게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양치질에 대해서 이제 하나 얘기했는데 불행하게도 양치질을 했을 때 건강을 더 오래 산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이건 미국에서 오랄비에서도 선전하지만 치실을 사용하면 6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기록이 많아요. 치실만 사용. 그러니까 저도 칫솔을 안 갖고 다니는데 치실은 꼭 갖고 다녀요. 아마 저 보실 때 우리 직원분들 아실 텐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치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치아에 붙은 것들은 양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되게 탈나는 건 뭐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껴가지고 그게 이제 잇몸뼈를 녹이고 썩고 해가지고 탈이 나거든요. 그러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 낀 걸 칫솔로 빼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치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실을 사용하면 평균 6년 더 6.4년 이 결과가 있는 게 나이 40이 넘어가면 무조건 치실은 항상 내 몸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칫솔은 필요 없고.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양치질은 9시, 밤 10시든 뭐 그때 편한 시간에 10분 정도. 치실은 무조건 식사할 때마다 치실을 사용해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내가 양치질의 신이야. 치실도 잘 사용해. 그럼 이제 치아를 뺄 일도 없고 충치를 뭐 썩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더 치과를 이제 뭐 스케일링 받고 이거 다 사기네. 스케일링도 받을 필요 없고 치과도 갈 필요 없다. 이제 구강 건강 끝. 이거로 끝 하면 좋은데 그래도 치과를 내가 양치질의 신인데도 치과를 가야 될까요? 왜요? 국장님 왜 가야 될까요? 왜 가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가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양치질은 블라인드 테크닉이에요. 눈을 감고 청소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여기 불을 켜면서 거울 보면서 양치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치질하는 걸 이게 눈을 감고 이 방을 계속 한 일주일간 청소하면 어딘가 더러워진 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더러운 데를 사실 대청소하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치아를 해롭히는 나쁜 시리게 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양치질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닦이는 부분이 많이 다르라고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일링은 우리가 그동안 청소를 내가 눈 감고 해서 제대로 못했던 거에 대한 보상성으로 대청소를 한번 스케일링 가서 보면 알지만 불 켜고 그냥 눈 딱 보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청소를 해주는 건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과에 가는 이유는 대청소 플러스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치아가 불행하게도 항상 치아는 움직여요. 그래서 치아가 빈 공간이 생기면 움직이는 치아가 오래 쓰다 보면 치아가 치아끼리 닳아가지고 거기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채우려고 치아가 움직여요. 치아는 항상 앞으로 쓰러져요. 뒤로 쓰러질 일은 없어요. 치아는 항상 그래서 나이 드시면 왜 내가 이가 이렇게 점점 앞니가 이렇게 삐뚤어졌지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치아는 항상 앞으로 쓰러진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뭐냐면 치아가 대부분 저희로서는 이게 웃을 일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지만 치아 치료하고 나서 치아가 망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 씌운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치아가 치주균 때문에 잇몸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합성 외상이라고 치아가 조금이라도 하나가 높은 게 생겨요. 그럼 거기에 힘이 집중돼가지고 그 이가 흔들거려요. 우리 몸에서는 당연하죠. 그게 높은 게 생겼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식사를 못해요. 그거를 빨리 녹여가지고 뼈에서 움직이게 이렇게 교합성 외상이 생겨서 그래서 흔들거려가지고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치료를 받으면 크라운 같은 걸 한 다음에 그날 딱딱딱 씹으면 공포에서 막 이렇게 씹다 보면은 잘 맞아 하고 집에 간 다음에 절대 그 다음에 치과는 안 가죠. 치과는 절대 다 아시다시피 남자가 제일 가기 싫은 게 치과가 군대고 여자는 치과하고 산부인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대 치과를 안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교합이 나빠져서 힘을 받으면 치아 주변의 뼈는 녹아요. 그렇게 돼서 교합성 외상이 생겨서 뽑는 경우가 저희가 뽑을 때 치주 때문에 반, 교합성 외상 때문에 거의 그 정도 높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오래 쓰다 보니까 치아가 조금씩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면 그거를 교합 조정이라고 해야지 약간 깎아가지고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닿게 해주는 작업이 무지무지 중요한데 그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아가 전체적으로 흔들거리고 안 좋으면 그건 치주 문제예요. 근데 특정한 치아가 하나 정도가 흔들리고 아프면 대개는 교합성 외상 힘이 집중돼서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보철을 하고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치과에 그 이후에 자주 가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 높은 느낌이 있거나 거기가 걸리거나 그쪽이 불편하면 그거를 해결해 주러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링 하러 갔을 때도 내가 붓구피라고 그런 것만 없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느 쪽으로 많이 닿는 것 같아요. 그거를 꼭 정기 체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저도 몇십 년간 치과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치아 문제로만 얘기하자면 정리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치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하면 사실은 뭐 할 수 없는데 그럼 스케일링 얼마 만에 한 번? 그건 하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희 치매 환자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만 지나면 다 들어오지니까 그거는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치과 신이면 안 가도 되지만 나는 대청소해야 되니까 가야 돼. 근데 치과 가서 제발 잇몸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쪽이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거를 꼭 정기적으로 치과 가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치아 튼튼이 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요령인데, 그다음에 칫솔 교체, 저는 이거 3달에 한 번씩이 보통 룰인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요새 조그만 거로 플렉스 많이 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놔도 되고 색깔별로 놔서 양치하는 게 사실은 치과에 드는 부분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칫솔 같은 거 기분 좋게 하루 쓰고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칫솔에는 좀 플렉스 해주시고, 불순 아까 설명드렸고, 인사돌, 이가탄 처방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치과로 얘기하면 마취제 같은 건데, 이제 염증을 없애는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에 나오는 증상을 해소시켜, 증상은 타이레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가시가 살에 박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H2O2만 계속 붓는 거랑 똑같죠. 거기서 가시 박혔는데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를 소독을 해서 계속 없애주긴 하지만 가시를 빼야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나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장애인 쪽 가면 많이 물어보세요. 자일리톨을 먹으면 충치가 없어지나요? 그래가지고 예, 없어지나요? 제 생각은 뭐냐면 자일리톨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풀 뜯어 먹는 거랑 똑같아요. 풀을 먹으면 우리는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일리톨을 먹으면 달긴 하지만 충치균은 얘네가 영양분으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을 먹고 죽을 정도로 풀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거든요. 충치균들이 자일리톨을 먹어서 충치를 없앨 수 있나요는 우리가 풀 먹어서 죽을 수 있나요? 그럼 이제 풀을 많이 먹어야지 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일리톨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뭘까요? 설사예요. 그래서 자일리톨을 많이 먹으면 일단 설사를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일리톨로 절대 충치균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용도 딱 하나예요. 애가 양치질을 했어요. 양치질 했는데 또 단 게 먹고 싶대. 근데 양치질 시키기 싫어. 그럴 때 이제 먹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구강 관리를 위해서 뭐 껌을 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 이왕이면 단 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체품이지 절대 이거 자체가 이거로 균을 없애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을 이거로 죽을 정도면 우리가 풀 먹고 죽을 거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깔끔하신 분들 이걸 물어봐요. 치실, 칫솔질 난 가글까지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하냐? FBI. 치실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치실이에요. 그다음에 칫솔, 그다음에 가글. 나는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개를 순서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마 그 자료들은 아마 다 파일로 넘어가 있으셔서 예,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글은 이건 뭐라고 아시잖아요. 약이라는 게 전문의약품은 이제 처방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광고가 안 되고 이건 광고된 일반 의약품에 저희가 이제 가글이 또 이게 가글로 다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일반 의약품이라는 건 다 아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약도 안 되는 거고, 의약부 제품은 파스급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유일하게 아마 지금 체가글이 없어졌을 텐데 가글 중에 약으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클로렉시딘, 헥사메딘. 요거 하나만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균도 줄여지면, 그래서 치과에서 모든 처방에 따라 붙는 게 클로렉시딘, 헥사메딘, 가글이에요. 그렇지만 이거의 단점은 입맛이 변하고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2주 이상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주 쓰셨다가 좀 쉬셨다가 쓰시는 그게 약이고, 나머지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상쾌한 느낌을 가지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간칫솔 이런 걸 아실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구강 관리에 대한 거고, 구강 관리에 대해서는 원래 궁금하신 게 많아서 그것만 갖고도 한 1시간 반 정도는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짧게 얘기에 대해서 혹시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돌봄에 대해서는 한 10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어르신들이 이제 구강 돌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잘 드시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흡인성 폐렴이라는 거 나쁜 질환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제가 이제 30년간 계속 일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작년에 아주 치과 개선 역사적인 게 일어난 게, 요양원의 평가를 할 수 있는 100점짜리 평가 지표에 치과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2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벌어졌고, 왜 이렇게 구강 관리를 해야지 돌봄에도 상관이 있냐? 지금 10년 동안 사망률 추이를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알츠하이머하고 폐렴이 갑자기 높아지더라. 제일 높아지는 게. 그럼 이게 이제 저희 치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그러면
치매가 과연 우리 구강관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저희 또 치과사가 얘기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자료로 말씀드리는데 뭐 치주질환균이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에 하나라 뭐 저기 약도 개발한다는 거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잘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라고는 치매는 약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김호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거는 이쪽 돌봄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게 많거든요. 사실 저도 치매하면서 이도 몇 개 처음 장애인 할 때는 한 번도 이를 뽑은 적이 없는데 치매하면서 이를 몇 개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일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항상 존경을 하는데 무수히 많은 제가 이제 콘설트를 보냈는데 그 대학병원에 김호수 교수님 유일하게 이런 말을 한 문장을 써주셨어요. 대화가 어려운데도 치료를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장 써주신 거 보고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 명의는 김호수 교수님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이쪽 돌봄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로 기운을 내게 해준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우신 박사님도 이렇게 균이 문제가 많다. 치매를 원인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고 치주균이 그 다음에 일으키기도 하니까 당연히 치매 진행도 빠르게 하는 게 치주균과 치아 문제다라는 게 GPT에 쳐보면 이렇게 쫙 무수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이런 걸 알고 구강관리를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뵌 분이 일본의 하세가와 요시아라는 그 신경과 20만 명 정도 본 신경과 선생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신경과에서 자기가 치매 치료를 하고는 유니체어를 저렇게 설치해가지고 야매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생사를 고용해가지고 치과 진료를 해서 저는 이거 신고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양치질까지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진행이 늦춰지고 그다음에 치매가 오히려 뭐 낫다. 그건 저는 낫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정도까지 이분은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내셨고 이 책 아마 많이 팔리셨는데 저는 이 책 읽어보고 이제 감동을 했는데 어떻게 치과의사 아닌 분이 이렇게 쓰실 수가 해가지고 삶의 의욕이 개선됐고 식욕이 증가, 정신건강 회복, 사회적 활동도 재개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아예 치과를 내셨어요. 치과를 내셔가지고 아예 치과에서 자기가 외래 진료를 보고 치과를 투스를 해요. 그래서 투스해서 치과 관리를 하게. 우리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치매 환자는 1년에 4번 구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스케일링 같은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돈이 폐렴 한 번 들면 더 싸니까. 그래서 아예 치과를 내셔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여기서 체크를 해요. 일본에서 그러면 가장 보험 혜택이 많은 한 달에 6번까지 하는 치주 관리를 하게 보험이 해줘요. 그런 병이 하나 있는데 어떤 병일까요? 일본에서 6번까지 하는 건 암 환자들. 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 나가면 이게 타액 분비가 줄고 충치가 많이 생기고 치주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암 환자는 한 달에 6번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스캐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왜냐하면 치과 의사도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다음에 치과 의사가 관심이 없는데 굳이 국가에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흡인성 폐렴 80세 이상의 뭐 흡인성 폐렴이 거의 대다수고 이런 게 생기는데 흡인성 폐렴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일주일마다 사진 찍었을 때 이 정도예요. 치매 장기병원에 계셨을 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잘 뱉어내면 되는데 흡인성 폐렴 생긴 이런 상태에서 틀니 이거 3년 만에 뽑은 거예요. 요양원 갔을 때. 3년 동안 틀니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니를 이제 3년간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온갖 균들이 자라고 있는데 잘 뱉어내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뱉어내고 연화 안 되고 이러면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 생겨서 드디어 이분을 만나 뵀는데 이분이 드디어 SBS에 데뷔하셨는데 지난달인가 SBS 그 뉴스에 이제 이분 그 최공 기자님 이제 연결해서 뉴스에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일본의 제일 유명한 개오 우리로 하면 요양 전문 치과 의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일본에서 요양원이 보니까 폐렴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 환자들을 입원한 거 다 폐렴이더라. 그래서 폐렴이 전체 입원의 3분의 1 이상이고 80세 이상 90%가 흡인성 폐렴이더라. 그래서 이게 흡인성 폐렴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의료비로만 뭐 그 시설 하나당 2억 정도씩 들더라. 100명 시설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 1회 구강관리만 해줬더니 폐렴으로 입원한 날 수가 4분의 1로 줄고 직원도
직원들 나가는 밀수가 줄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근거가 있냐? 아까 얘기했죠. 처음으로 들어가면 한번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해롭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2시간. 그러니까 엉망으로 칫솔만 꼽아놓는 요양원에서 칫솔 꽂고 빼고 하는 양치질은 아무 의미가 없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제대로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시설에도 가면 장애인 관련된 분들한테도 꼭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절대 당신들은 장애인들 양치질을 그렇게 오래 못 시켜주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자원봉사자의 미션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또 있다면 엄마는 가능하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것뿐만 아니라 봤더니 요양원이 다 아시다시피 장기요양의 요양원은 입원을 하면 돈을 못 받아요. 반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요양원으로서 입원하면 손해예요. 할수록. 그 시설에 보니까 1억 정도 시설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관리해 줬더니 수입이 늘고 의료비가 4억 감소했다. 이런데도 너네가 구강관리 안 해줄래? 하니까 일본에서는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줄게. 그래서 40년 전부터 구강관리와 방문진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고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분 만나서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여기서는 요양보호사를 교육시켜가지고 이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5분씩 해가지고 이제 스펀지로 닦아내고 그다음에 뭐 음식물 빼내고 그다음에 항상 입이 건조하니까 수분으로 이렇게 그 마사지 겔로 이렇게 발라주고 턱 마사지까지 해줘요. 5분에서 한 7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힘든 거를 왜 귀찮지 않냐? 힘들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매일 하루에 3번 양치질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효과가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강관리 같은 게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산제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본의 반응은 이거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구강관리는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가 이거도 이제 그 안상훈 의원님이 아마 그 치매에서도 얘기를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치매 정책 일본에서 이제 오렌지 플랜에서는 그 치매와 치매 가족들을 잘 돌보살피자 그랬더니 실온제 플랜 갔을 때는 택도 없더라. 커뮤니티가 다 나서자. 그런데 2019년도에 이제 치매 대강 정책엔 뭔 얘기냐? 치매 들어가면 힘들다. 그러니까 치매 안 들어가게 1년만 늦추자. 그럼 치매 머니가 400조니까 치매 그 예산이 40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예방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그때 신오렌지 플랜 때 보니까 노인하고 제일 접점이 많은 게 의사하고 치과 의사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빨리 조기 발굴시키고 이 사람들 통해서 치매 대응 좀 잘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로 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 시에서 치과 의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세훈 시장 명의로, 오사카 시장 명의로 수료증을 주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줘요. 치매 잘 교육받은 치과 의사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보니까 노인이 안 가는 곳이 약국 가고 치과 의사가 안 가는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겠다. 근데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에 전체 교육 대상 10개 직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유일하게 2개에 빠진 게 어딘지 아시죠? 우리 국가 교육, 치매 교육에 2개가 유일하게 빠졌는데 거기가 치과 의사고 약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사 약학회 강의 가서도 치과 의사고 약사가 아마 배가 제일 불러가지고 그런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치매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또 늘 얘기하지만 우는 아이 젖주지, 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주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그리고 매년 우리로 얘기하면 장기 요양의 요약집이 나와요. 한 페이지짜리요. 그때 일본에서 다른 거, 일본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구하기 힘드니까 직원들 잘해줘라 제발, 그런 얘기들 막 하고, 유일하게 건강과 관련된 것, 자립 지원과 중증화 방지를 위한 대응에 매년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항상 나오는 게 일본은 재활 구강 영양이에요. 재활 구강 영양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자. 어느 정도까지 강화가 됐냐면 일본에서는 작년도에 나온 자료, 작년 1월에 발표된 거에는 2주에 한 번씩 일본은 방문 진료를 해요. 요양원이 100명이다, 60명이다라면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체크를 해요. 그런데 그 2주도 불안한지 요양보호사나 종사자가
조금 구강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전화 한 통을 해달라 방문하시는 분한테. 구강 문제 이상이 하니까 전화 한 통을 하면 5,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이런 이유들은 뭘까요? 다 하나예요. 더 싸게 드니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밥 잘 먹게 하고 폐렴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싸니까 전화 한 통에 5,000원씩 주는 제도까지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40년부터 그 필요하니까 방문 진료가 돼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많이 쓰는 자료 이 자료거든요. 일본은 2022년도에는 방문 수의사 협회도 설립이 돼서 개도 이가 아프면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노인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점점점. 그래서 이거 영어판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방문 거택 요양 관리 지도 비용이라 해서 방문했을 때 그 교육 비용, 구강 관리나 그런 것들 거택 요양 관리 지도 거기서 메디컬보다 높은 게 치과 의사고, 그다음에 사실 또 제일 높은 게 약제사예요. 약국의 약제사 비용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치과 의사 위생사 합친 게 메디컬보다 높고, 그 정도로 그 돈이 훨씬 싸니까. 일본에서는 모든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없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평가지표라는 게 기적적으로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는 치매 종합계획 20년 동안 4차까지 구강관리 한 줄 한 단어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5차 계획은 무조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이제 그게 들어갔고, 그거에 이제 좀 종지부를 찍는데 역할을 한 게 다음 주에 이제 그 치매 27일 날 그 이제 국회에서 또 토론회하는데 거기 우리 민 부부장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패널로 또 좋은 말씀을 아마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제가 실제로 검진을 해봤어요. 검진을 잠깐만요. 이게 한 장이 빠졌네요. 이렇게 검진을 했을 때 이게 3년 만에 뽑은 거 이렇게 일주일이 되는데,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치아 개수가 아까 몇 개가 목표라 그랬죠? 20개가 목표인데 요양원에서 제가 세계 요양원의 평균치가 9.6개가 나왔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65세 이상의. 그 얘기는 뭘까요? 치아 개수가 요양원에 갔더니 치아를 다 뽑았다. 치아가 없었으니까 요양원을 갔다. 아시다시피 요양원 가면 절대 치과 진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돌봄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요양원 가서 저희가 재보면서 느낀 점이 치아가 개수가 적으신 분이 요양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억을 하면, 그래서 오늘부터 왜 10분 이상은 양치를 하셔야 돼요. 요양원 안 가시려고. 요양원 분들은 확실히 치아 개수가 9개에서 12개 정도예요. 대한민국 지금 65세 이상 평균 치아 개수는 18.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에서 8개 정도 차이가 나요. 요양원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게 저희는 돌봄 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치매 구강건강협회 또 스마일재단에서 스마일 돌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평가지표 수행했고, 치매 종합계획 넣었고, 그다음에 오하트 이제 지금 개발해서 내년도에 발표할 거고, 방문진료 이제 내년도에 시행하게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한테 항상 주장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 7가지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장기요양 환자들은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진짜 그 대학병원에서 안 봐주는 치매 환자를 저는 열심히 진료했는데 동행 서비스 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왜 치매 환자는 치료하시고 나서 곧바로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치과 치료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보면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치매가 예전엔 투병 기간이 한 5년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돼요. 10년이 되면 1년 때 와야 돼, 구강관리가.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데 9년 차에 오는 거예요. 참다 가족들이 도무지 이제 부어가지고 안 될 때. 그러니까 그때는 해결해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치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치매가 시작되면 임신 수첩처럼 치매 관련된 구강관리부터 시작되게.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좀 창피당한 게 뭐냐면, 하세가와 선생님한테 제가 치매 환자를 어떻게 마취하고, 이렇게 치매가 입 안 벌리는 사람은 어떻게 벌리죠? 그다음에 마취는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마취나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치매가 걸리면 곧바로 구강관리가 시작이 되니까 하던 거는 계속해요, 치매 환자도. 갑자기 새로운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원래 치매하면 구강관리가 시작이 되는데 왜 전신 마취를 하지? 입을 왜 안 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너무 그때 좀 창피를 당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이동진료 뭐 등등등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이동진료는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혹시 나중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게, 제가 그 4,600개 요양시설에 구강보건실을 이제 8개 정도 만들어서 이동 방문진료를 지금
봉사로 아무 제도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번 가요. 2번 가서 진료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몇 천만 원짜리 유니체어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그 한 달에 2번만 사용한다는 게 그럼 우리나라는 좋은 게 저는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면 좀 제가는 스타렉스 같은 유니체 한 대짜리 그 다음에 큰 요양원은 큰 차량 이런 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보건소에 있는 치과사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어린애들 가서 교육이라도 했는데 요즘 어린애들이 없어져가지고 다 많이 쉬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양치질이나 이렇게 관리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벽은 그거더라고요. 생전에 일을 안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은 절대 했다. 그 보건소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이 보건소를 지켜야 된다고. 절대 보건소를 비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동 진료에 상당히 난항이. 그래서 그걸 억지로 보내게 할 수 없다는 게 구강정책과장님의 말씀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동 진료도 사실은 좀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지금 아마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나왔지만 저희 치과 진료 횟수가 치매 환자가 120만 정도라고 치면 거기에 치과 진료 횟수가 잡힌 게 몇십 회에서 몇백 회예요. 그러니까 명수로 몇십 명에서 몇백 명. 그럼 통계도 잘못돼 있지만 그러면 뭐냐면 100만 명인데 사실은 65세 이상의 그 일반 노인분들의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나가는 그 건강보험 비용이 약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조금 올라서. 그러면 그 돈을 치매 환자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치과 한 번도 안 가니까. 그럼 그 돈은 6,500억이에요. 그럼 반이라고 치면 3,000억. 그럼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이라도 저는 구강관리하고 방문해서 뭔가 케어하는 데 써야 된다. 그 돈을 다른 외국인에 쓰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어르신들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못 온다고 안 쓰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 하여튼 뭐 붐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돌봄이 그런 시기에 저희 치과 쪽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서울요양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8개 됐고 다행인 거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민주당 정책 무슨 거기에 이제 또 관심 있는 의원이 자문을 받아서 올리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경기도 공립요양원 10곳에 구강보건실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아마 예산 때문에 반 정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도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에 부러워한 게 뭐냐면 일본 치매가 걸리면 가족들이 차 한 잔 쉽게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디 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로 뛰어갈지 절로 뛰어갈지. 그러니까 일본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가족끼리 교류해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치매 D카페라는 게 있고요. 그 D카페가 일본에 7,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에는 마치다시에는 스타벅스에서 8군데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D카페 오픈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D카페 하나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D로는 우리가 뭐 질 수 없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DDD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치매의 D, 그 다음에 치과의 D, 덴티스트리,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사의 D에서 우리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또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대문 센터에 만들었는데 제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스타벅스에서 일본에서 8군데 하니까 스타벅스 그 홍보 총책임자가 고등학교 1년 후배라 전화를 해가지고 일본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형 그래 알아볼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틀 뒤에 전화 와가지고 형 우리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타벅스는 젊은층 대상으로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했을 때 오히려 그 플러스 되는 효과가 없을 거라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었다 한 말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참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스타벅스 이제 절대 안 먹는다 그랬는데 아직도 계속 가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뭐 보험 같은 경우도 일괄적인 1년에 한 번의 스케일링이 아니라 암 환자는 한 달에 6번, 치매 환자는 4번 이런 식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듯이 이런 D카페 이런 것도 일본에 참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방문 진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돌보면 사실은 늦었지만 이왕이면 저는 목표는 일본한테 그렇게 뒤처질 자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안 가져왔는데 제가 그래서 천하치평이라고 그래요. 천하 하늘 아래 치평 치아만큼은 평등하자. 그래서 장애인이나 치매 그런 거 분들이 아무 그 장벽 없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라서 천하치평이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일본의 방문치과학회를 가가지고 11월 초에
그래서 일본이랑 협조를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따뜻한 돌봄 정신을 갖고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끌어보자라는 거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합쳐서 천하지평을 한번 해보자라는 데까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거기에 좀 여기 오시는 기자님들께서 좀 많이 그런 우리 측각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의 필요성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우리 고생해 주신 임지준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내용들 뭐 그리고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심지어 의학 기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지금 30분이라서 질문은 딱 두 분만 받고 장소를 옮겨서 대화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그 국민운동본부에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직능 단체가 다 들어가긴 했는데 예. 한 군데가 빠졌거든요. 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언론이 빠졌고. 아,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예. 그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예. 언론도 협조가 필요한데 예. 앞으로 우리 협회가 예. 거기에 한번 같이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예. 여지가 있는지 한번 예. 회장 한번 검토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법률 쪽도 율촌 쪽에서 이제 할 네. 거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예.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송 1년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힘이 가장 크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협의를 해서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질문들 하시죠. 예. 예. 시인님 말씀하실 예. 때 여기 화면에 보면 어린이 치약 추천하신다고 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칫솔도 어린이인데 치약도 어린이. 어린이 치약이 불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불소 때문에. 왜냐면 제가 하도 장애인분들한테 불소 치약 쓰세요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고농도 불소라는 광고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 불소 치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전에 어린이 치약이 다 불소 치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치약 찾지 마시고 어린이 치약 쓰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치약에 불소가 있어서 충치 예방도 있고 거기에 시린 것도 막아주는.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이 치약에 뭐 해로운 거 덜 넣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찾기 힘들면 어린이 치약 사서 쓰라고 한 거였습니다. 1000 ppm이 넘으면 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보통 1450 정도가 지금 우리는 제일 높은 거고요. 사실은 외국에서 더 높은 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소에 대한 약간 반감이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 그래서 이제 보통 기준 한 900에서 1000 정도 이상을 고농도라고 하고 1450까지 법적으로 돼 있고 저희가 그런 치약들을 요즘은 찾으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충치가 생긴다. 내가 너무 젊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쓰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박수 쳐드리고 식사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